네, 지금 수학 1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입니다. 각각은 약간 별개의 단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내신에서 주요하게 보는 거랑 수능 시험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조금 다르니까 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 보면 대단원이 지수로그죠. 지수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계산입니다. 계산. 계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근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나오지 않았죠. 이상한 복잡한 과학 시간에 볼만한 함수식 같은 거 주어지고 어떤 뭐 공기 저항 계수라든지 뭐 희한한 거 구하는 거 있지.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 사실 얘는 제가 비중 있게 수업하진 않을게요. 활용은 요 근래에 출제된 적이 없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유지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개념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대표적인 문제를 볼 텐데 이게 좀 책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예요. 제 수업 편의상 지금 편집을 한 교재라서 자, 1단원은 지수라고 하고 지수라는 건 사실 먼저 거듭제곱을 약속을 해야 되죠. AN제곱. 우리가 저학년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2를 4번 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죠. 용어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 자, 그럼 이쪽을 미치라고 하고 자, 이쪽을 지수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걸 볼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한테 물어봐도 이거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A의 n제곱근의 정의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내신과 수능 스타일의 문제의 차이점인데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거 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13학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됐고 사실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 먼저 제가 용어를 좀 뜯어보면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어디서 쓰지? 근. 어디서? 오케이. 맞습니다. 방정식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죠.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지. 자, 그럼 n의 n제곱근은 지금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n 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방정식이고 제가 이 어떤 수를 x라고 해볼게. 보통 어떤 수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방정식에서 x라고 두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 정의 그대로 해볼게. n 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야겠지? 네, 맞습니까? n 제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 자, 그럼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이 식을 읽어내는 방향성 자체가 두 개예요. 거듭제곱으로 읽어내면 x의 n제곱이 a. 맞아? 초등학교 때부터 다 했잖아. x의 n제곱이 a. a의 n제곱근이 x. 오케이. 자, 다시 연습. 이거를 그냥 이쪽 방향으로 읽으면 2의 5제곱이 32, 32의 5제곱근 중에 하나가 2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게 거듭 제곱근의 정의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 배우는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간략하게 실제 수능 문제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1-31에 있습니다. 자,
13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나와 있죠. 13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나와 있고 n은 2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라고 했고 자, 뭐 세제곱근 기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배웠으니까 다음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일단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자연수를 일단 미지수로 둬야겠지. 이거 구하려면 그럼 어떤 수면 보통 우리가 x라고 두는데 자연수라고 우리가 좀 강조로 하려고 하면 라지 n이라고 할게요. 어떤 자연수를. 그리고 이 문장으로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 볼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게 맞나 봐봐.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얘가 맞을까요? 자, 위에 거 읽어볼게.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 이거라는 얘기지? 아래 거 읽어보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이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그럼? 아래 게 맞지? 이 문장을 제가 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래 게 맞습니다. 헷갈리면 둘 다 써보시고 거듭 제곱인지 제곱근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 이거란 얘기고 이건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이거란 얘기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학년 때는 근호를 이용해서 계산도 하고 성질도 배우고 했는데 수능 시험에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지수꼴로 표현하시면 돼요. 단 한 문제도 열애 없어 이건. 그럼 제가 지금 지수 법칙을 복습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지수꼴로 표현하면 3의 몇 제곱? 3분의 5제곱 맞지? 3의 3분의 5제곱에 다시 2분의 1제곱에 n제곱 돼 있는 거지? 그럼 지수 법칙으로 풀어내면 지수끼리 다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라지 n이 자연수 나오면 되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3의 어떤 거듭 제곱이 라지 n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스몰 n은 뭐의 배수되면 될까요? 6의 배수되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자연수 안 나옵니다. 만약에 n이 2다. 이건 자연수가 아니잖아.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지수 자리가 정수로 떨어져야겠지. 네, 맞습니까? 정수로 떨어지려면 6의 배수가 되면 되겠고 그러면 2 이상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16개죠. 그냥 6으로 나눠보시면 되지. 그럼 답은 16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거 잘 하셔야 돼. 다시 연습. 2의 x제곱이 7 7의 x제곱근이 2란 얘기지. 맞습니까? 이 식을 읽는 방식 자체가 두 개라고. 자, 그럼 짧게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뭘로 할까요? 8? 자, 만약에 8이라는 숫자를 제곱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뭐 결론 64로 쓸 수도 있고 한글로 표현하면 8의 제곱입니다. 이게. 근데 무언가를 제곱해서 8이 되는 애가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는데 그럼 무언가 제곱해서 8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기존의 수책에 유리수범에선 표현이 안 되지. 어떻게 쓴다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오케이. 이게 중3 때 배운 거예요. 무리수 처음 정의할 때.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읽는 방식이 똑같아. 미분적 분이랑. 제곱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더 저학년 때 배운 거고 무언가를 제곱하면 8이 될 거다. 그걸 기존의 수책에 유리수 범위에선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근호라는 기호를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2가 생략된 거죠. 제곱하면 8이 되는 애고 자, 얘는 그럼 한글로는 뭐라고 그래야 돼?
8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8의 제곱근이죠. 8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하여 8이 되는 어떤 수니까. 이해됩니까? 이쪽이 제곱이고 이쪽이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게 중3이고 그럼 수학 2에서 배우는 지수단원에서는 이걸 확장하겠다는 얘기야. 자, 뭐 예로 해볼까? 자, 얘는 8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언가를 세제곱하면 8이 되겠죠. 맞아요? 무언가를 세제곱하면 8이 될 거야. 그럼 이쪽에 써지는 애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겠지.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면 이놈은 8의 세제곱근이죠. 맞습니까?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8의 세제곱근. 맞죠?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y는 x 세제곱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는 8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몇 개? 한 개.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지. 2 나오겠죠? 2. 자, 2가 나올 거고 여기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3차 방정식이면 원래 근이 몇 개 나옵니까? 우리가 증명한 적은 없지만 복소수 범위에서 3개. 복소수 범위에선 그냥 3개다라는 건 알려져 있고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 중에 실수는 몇 개? 1개 나오죠? 1개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8이 써있든 마이너스 8이 써있든 언제나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항상 실수가 몇 개 나와요? 1개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지? 덥다. 덥지 않니? 나만 덥나?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8 같은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 제가 9를 쓴다. 9의 세제곱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실제 9를 3번 곱해도 되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 기존의 수체계로는 세제곱해서 9가 되는 실수를 표현할 수가 없대.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위에다 조그맣게 쓰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죠. 자, 이게 세제곱근 기호가 되겠고 이거는 그냥 2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 수의 범위를 조금 확장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이번엔 4제곱도 해봅시다. 4제곱하면 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쪽은 별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자, 무언가를 4제곱해서 16이 된다. 이걸 방정식, 거듭제곱근이니까 제가 방정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미분법 다 배웠으니까 왼쪽 y는 x 4제곱 그리면 우함수제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16이면 양수니까 교점 몇 개? 2개 나오죠. 교점이 2개란 얘기는 실근의 개수가 2개란 얘기지. 4제곱해서 16이 되는 실수 자체가 2개란 얘기입니다. 2개고 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16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습니까? 4제곱하면 16이 되는 게 명확해. 근데 여기 만약에 17이 온다. 뭐라고 쓰기로 하죠? 이렇게 쓰기로 하지. 다 기억납니까? 자, 이거 실수하지만 않을 정도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럼 17의 4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선 몇 개? 복소수 범위에선 4개. 4차 방정식이니까. 실수, 그 중에 실수가 2개란 얘기고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음수가 써있다. 얘는 한글로 읽어내면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인데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 그리면 교점이 없지. 그럼
그럼 실수는 몇 개? 빵개.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 4개라고 하시면 되겠고, 기억나죠? 자, 그럼 저는 세제곱, 네제곱 홀수 짝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7제곱이든 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언제나 실근 1개, 나머지는 다 허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쭈글쭈글하게 나오지는 않고 여러분들 책에 1-32번 한번 볼게요. 바로 다음 문제죠. 이건 한번 기억 나나 볼까? 이거 잠깐만 한번 풀어보세요. 1-32번. 한번 봅시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3점짜리로 출제가 됐고 일단 자연수 n이라고 했고 다음에 n 제곱근 중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게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제곱근이랑 네제곱근이랑 다르지? 다릅니다. 방금 해봤듯이 실수의 개수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대.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첫 번째는 이 숫자가 음수이고 이 숫자 자체가 음수이고 n이 홀수이면 무조건 거듭 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 나오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이렇게 실수 나오지? 이거 허수 아닙니다.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이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어떤 수인데 방금 살펴봤듯이 x세제곱 이렇게 되고 무조건 실수 하나 나오죠. 음의 실수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주어진 숫자가 음수이고 n이 홀수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얘가 양수이고 n이 짝수여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실수가 나올 테니까 음수 반드시 나오지. 자, 이거 두 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n은 3보다 작거나 6보다 크거나 되겠죠. 그리고 홀수여야 됩니다. 홀수여야 되니까 지금 저 범위에서 이쪽은 홀수가 없죠. 이쪽에는 n이 7, 9, 11 이렇게 3개 나오겠고 자, 이쪽은 뭐 얘랑 정확히 반대되는 범위일 테니까 9 하나 많아 이렇게 되겠고 이 중에 n이 짝수인 n은 4밖에 없지. 자, 4, 7, 9, 11 더하시면 되겠고 이거 학교 시험에서도 본 기억이 있지 않니? 네.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33번이랑 34번이에요. 이 근래의 문제 바로 옆에. 근데 이거는 일단 과제로 내드릴게. 이거는 일단 과제로 내드리는 걸로 하고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고 자,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실어 놓긴 했습니다. 실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이고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얘기는 어떤 지수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근호라는 기호가 씌워져 있는 상태 그대로 연산할 때 뭐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 입장에서는 다 지수꼴로 표현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개념상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럼 지수꼴로 표현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이죠. 단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고. 이건 저한테 왜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자연수일 때만 지수법칙을 배웠지만 이제 음수도 올 수 있고 유리수도 올 수 있고 실수 범위까지 다 확장을 했지.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이거다라는 거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거 n제곱근 a 지수꼴로 표현하면 a의 n분의 1제곱. 왜냐하면 n분의 1제곱이라고 해야 양변을 제가 n제곱하면 이건 다시 당연히 a가 될 거고,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니까 n제곱하면 a가 될 거고, 이것도 지수법칙이 그대로 먹힌다라고 생각하면 얘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이제 근호라는 기호보다는 다 지수꼴로 표현하고 연산할 거니까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제가 살펴보면 이거죠. 지금 이거. 여기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이 정도 못하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자 지수법칙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지수법칙에서 주의할 점은 밑은 양수일 때 100% 성립하는 거예요. 밑은 양수일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푸시면 틀리겠죠. 그냥 지수법칙으로 얘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어디 틀렸습니까? 밑이 음수니까 수학의 연산 순서 그대로 쫓아가셔야 돼. 소괄호 먼저 연산하시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랑 똑같지. 자, 뭐 이 정도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지수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100% 성립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고, 여기 조금 쉬운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빨리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1-29. 자, m은 1 이상 3 이하의 자연수고 n은 1 이상 8 이하의 자연수다. 다음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거 더럽게 많이 물어보는데 무조건 무슨 꼴로 바꾸라고? 지수꼴로 바꾸라고? 그럼 얘는 n의 3분의 m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적절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n이 1부터 8까지예요. 그럼 하나씩 다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n이 1이다 라고 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되죠. 그럼 m은 아무거나 와도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니까 다 자연수가 나오지. 좀 귀찮지만 다 해보셔야 돼. 그럼 이때는 3개 나올 거예요. m이 가능한 건 1, 2, 3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n이 2다. 자, n이 2면 이거 어떻게 될까? 얘가 자연수 나오려면 스몰 m은 3밖에 없지 않아? 얘가 1이 오면 2의 3분의 1제곱 자연수 아니고 3분의 2제곱도 자연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다 할 거냐?
그럴 필요 없이 n이 3일 때도 같은 모양일 것 같고 여전히 한 개 계속 같을 것 같아요. 뭐만 주의하면 될까? 이거만 주의하시면 되죠. 8. 8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8 자체가 2의 거듭제곱꼴이죠. 2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그럼 m은 1, 2, 3 다 되죠 이건. 그리고 자 그럼 몇 개 나오니? 1이 6개, 3이 2개, 12 나오죠 12. 4번입니다 4번. 자 노동으로 조금 구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 앞에 1-1번부터 이건 너무 쉬운 문제들이라서 당신들이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풀 시간을 드릴게. 1-35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테나는 이거 조금 문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문항번호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인데 제가 수능 시험이나 평가 문제에서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정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평화롭고 평이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함정이 있는지 좀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일단 자연수는 M,
이라고 했는데 2 이상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은 빼고죠. 1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m 12제곱의 n 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 더럽게 기네.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그럼 제가 앞에 처음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말씀드렸고, 처음 수능 시험에 나온 게 13학년도였지. 그 뒤로 중간에 안 나오다가 작년에 다시 비슷한 아이디어로 출제했습니다. 이건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일단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m 12제곱의 n 제곱근의 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한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잖아. x라고 둘게. 그럼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 m 12제곱의 n 제곱근을 제가 x라고 했을 때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 본인이 이 지수 자리에 n을 제대로 붙였는지 확인하려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x의 n제곱이 이거고 m 12제곱의 n제곱근이 x 맞지? 두 가지 방향성으로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식을 먼저 꾸며내실 수 있어야 돼. 식을 먼저 꾸며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추가되기를 얘는 정수라고 했어. x는. 그리고 얘가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m값이 바뀔 때마다 이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때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fm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좀 조건이 복잡하죠. 그럼 식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x가 정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양변 n분의 1제곱을 먼저 해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정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제가 m이 2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니까 여기까지는 좀 평화로워 보여. 얘가 정수가 되면 되잖아. 정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가 그대로 fm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은 뭐 나오면 돼? 12에? 약수 나오면 되겠지. 12의 약수. 12의 약수 몇 개니? 자, 12가 3, 4, 10이죠. 그럼 지수에다 플러스 1에서 곱하면 되지. 6개입니다. 6개인데 뭐는 빼야 될까? 1은 빼야 되죠. 그럼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n은 1 빼고 제가 노가다로 나열해보면 2, 3, 4, 6, 12 이렇게 5개 나올 거예요. 맞죠? 5개가 나왔으니 m이 2일 때, 즉 f2의 정의는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f2는 5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걸 다 할 거냐? 물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나열해 보시면 규칙이 좀 보이실 거예요. m이 3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n은 마찬가지 12의 약수여야 되고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5개 나올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어디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제곱수나 세제곱수가 나올 때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함정이죠, 뭐. m이 만약에 4다. 4면 이렇게 될 텐데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은 뭐의 약수? 24의 약수가 되면 지수가 정수가 되고 이 전체가 정수가 되겠죠. 뭐 노동에 셀 수도 있겠지만 3, 8에 24니까 자,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옵니까? 그럼 8개죠. 지수에다 플러스 1에서 더하면 8개인데 뭘 빼야 돼? 1 빼야 됩니다. 7개 나오겠죠. 그럼
맞아? 7개입니다. 그럼 한 3번 정도 나열해봤으니 그 뒤는 조금 이쁘게 구해보면 F5는 5는 제곱수가 아니죠. 5의 n분의 12제곱 다시 n은 12의 약수고 1 빼는 거니까 5개 나오겠고 6도 마찬가지 5개 나오지 않겠니? 주의하실 점이 뭐랑 뭐? 8이랑 9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8은 세제곱수죠. 왜 2를 쓰니? 자, m이 8일 때는 x는 이렇게 되겠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36의 약수면 되지. 36이 4, 9, 36이니까 9개죠, 9개. 9개인데 또 뭐 하나 빼야 돼? 1 하나 빼야 되지. 8 나오겠네, 8. 자, F9는 얼마 나올까요? 마찬가지 3의 제곱이니까 아까 제곱수 7개라고 구했죠? 자, 7이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5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가 5개고 7이 2개고 8 하나 나왔죠? 47 나오지. 3번 나옵니다. 3번. 계산을 조금 실수하면 뭐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2 이상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유의해서 정확하게 푸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22페이지에 지수법칙의 실생활 활용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지수단원에서 일단 거듭제곱근의 정의, 그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뭐 1개냐 2개냐 뭐 이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의 활용은 사실 요즘 비중은 많이 낮아졌어요. 안 나온 지 한참 됐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단원이라 저는 하나 정도만 보고 넘어갈 텐데 여기 지수법칙의 실생활 활용이든 로그법칙의 실생활 활용이든 똑같습니다. 풀어내는 방식은. 그 식은 주어지죠. 그냥. 우리가 구해내는 게 아니라 뭐 물리2나 이런 것처럼 뭐 역학이든 식을 세워내는 게 아니고 그냥 식은 주어집니다. 주어진 식에서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상수란 얘기는 뭐 파이, 시그마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문제 뭐 만류인력 상수라든지 이렇게 주어지면 변수가 아니죠. 걔는. 그 둘을 구분하고 그냥 대입만 잘 하시면 돼. 대입만 잘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2-1번부터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왔는데 저는 그나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2-5번이라서 예로 볼게요. 자, 뭐 14학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 h1에서 풍속이 v1이고 지면으로부터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v2고 대기 안정도 계수 k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어쩌고저쩌고 주어졌네요. 자, 이건 뭐 그냥 단위가 이렇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m와 36m인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결국 V는 풍속입니다. 풍속. H는 뭐 높이가 되겠지. 이 긴 설명이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지역이 2개 나왔어요.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요. 자,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와 36인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2랑 8이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이 식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얘는 높이니까 제가 편의상 H1, H2 높이가 2개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풍속이 각각 2개가 주어져야 되니까 V1, V2라고 할게. 자, 됐습니까?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서로 같았다라고 나왔네요. B지역은 10m, 90m인 높이에서 이게 높이, B지역의 높이, 풍속이 V1, V2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을 대입을 해볼게. A지역에서 V2가 8이고요. V1은 2고 H1은 10이고 36이고 자, 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결국 3이죠. 그러니까 3에 2-k분의 2제곱이 양변 2로 나누시면 4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 B지역에서는 지금 V2를 제가 B라고 놓고 V1은 A, 높이가 10분의 9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9죠, 9. 양변 A로 나누면 뭐 이런 식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되겠니? 그냥 이거. 양변 제곱하시면 되겠죠. 이거 양변 제곱하면 정확히 얘는 얘가 될 거고 얘는 16 되겠지? 그냥 하라는 대로 적절히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